네, 안녕하십니까. 레츠고 배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토브리그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준척급으로 대우를 받던, 평가를 받던 이제 안치홍과 전준우 선수, 안치홍은 한화로 이적을 했고 전준우 선수는 롯데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제 본격적인 FA 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그와 함께 또 프로야구 팬분들이 정말 기대를 해주고 계실 2차 드래프트 제도가 드디어 이제 내일 비공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각 구단별로 35명씩의 이제 보호 선수 명단을 이제 묻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을 대상으로 올 시즌에 이제 성적 역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명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 2차 드래프트 우리 두산베어스 팬분들에게는 뭔가 좀 아픈 손가락, 좀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요. 이번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었고, 부디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유출당하는 그런 또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보다는 저희 두산베어스도 전략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필요한 포지션 보강을 할 수 있는 이번 2차 드래프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사실 한 두 달 전쯤에 이제 2차 드래프트 35인 보호 선수 명단을 좀 예상해보는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드래프트가 시행되기 바로 하루 전날인 지금 제가 한번 35명에 대해서 한번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그저 재미로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두 달 전에 제가 짰을 때와는 명단에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다. 그 두 달 동안 저도 좀 생각이 바뀐 부분들이 있고, 좀 그로 인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런 변화가 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제가 생각하는 재미로 뽑아보는 35명의 보호 선수 명단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렛츠고! 자, 일단 아시다시피 입단한 지 3년 이내의 선수, 그리고 FA 선수, 올해 이제 FA 자격 취득한 선수들은 이제 자동으로 보호가 되고요. 단 여기서 좀 헷갈리실 만한 게 군복무 중인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대에서 이제 좀 병역 생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자동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군대에 복무하고 있으면서 입단한 지 1에서 3년 차인 선수들은 자동 보호되지만 그 이외의 선수들인데 군대에 있다고 자동 보호가 되진 않는다는 점 한번 참고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2021년도 신인인 이제 그 안재석 선수, 안재석, 최승용, 김동주, 요 군번이 아니고 요 입단 연도인 선수부터 해서 2022년도엔 이제 이병헌 드래프트였죠. 이병헌, 이원재, 김동준, 신민철 같은 선수들 자동 보호되고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도 신인 최준호, 김유성, 장우진, 윤준호, 백승호 같은 선수들은 다 자동으로 보호가 되고, 올해 이제 FA 과연 양석환, 홍건희의 이 두 명의 행방을 저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선수도 자동 보호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투수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투수 박치국, 김민규, 김정우, 김명신, 곽빈, 이영하, 박정수, 최원준, 정철원, 박신지, 그리고 이주엽, 최종인, 재환유 선수를 저는 꼽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박정수 선수가 조금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종인 선수에 대해서도 제가 정보가 많지 않았었는데, 사실 그 앞선까지는 다들 동의를 암묵적으로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마지막 이주엽, 최종인, 재환유 선수 같은 경우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선수 모두 2020년 드래프트에서 이제
지명된 투수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주엽과 최종희는 1군 등판 기록이 아직은 없거든요. 이주엽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이 기대를 갖고 2차 1라운드로 좀 지명한 선수기도 하고, 최종인 선수가 최근 베어스TV에서 이제 불펜 투구하는 그런 영상이 좀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면서 굉장히 좀 좋은 피지컬에서 내려오는 그런 각이 큰 변화구를 구사하고 꽤 직구가 꽂히는 게 묵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들의 어떤 또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이 최종인 선수가 좀 팀 내에서도 올 시즌 아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투수로 보여지는 가운데 한번 묶어보게 됐고요. 재환유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재환유가 누구냐, 재환유를 묶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댓글들에서 쓰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선수 군복무를 해결한 선수이고요. 실제 올 시즌 이제 1군 거의 마지막 후반기쯤에 한 경기에 등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라고 보여져서 저는 최환유 선수를 좀 다소 과감하게 엔트리에 넣어봤고요. 다음으로 포수 자원은 이제 양의지 당연히 묻고, 박유현 그리고 장규빈, 이렇게 3명만을 저는 묶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름 2명의 선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 빠르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장승현 그리고 안승환 선수를 저는 과감하게 자동보 선수에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특히 장승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2달 전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선수가 올 시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1군 경험치를 정말 많이 먹은 선수기도 하고, 나이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94년생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2차 드래프트에서 풀어주기는 다소 좀 아까운 그런 선수라고 저도 좀 보여졌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올 시즌 다음부터 프로야구판에 그 ABS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 스트라이크 볼 배합이 이제 로봇 심판 통해서 이제 자동 판정되는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수비적인 스탠스에서의 포수들의 어떤 프레이밍이라든가 그런 좀 수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장승현도 그렇고 안승환도 그렇고 타격적인 어떤 생산성에서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유형의 자원이기 때문에, 양의지가 이제 정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기 때문에 뭔가 좀 젊은 양의지의 뒤를 완벽하게 좀 확실하게 바통을 이어줄 포수 육성이 정말 시급한데, 그 가운데 좀 박유현 선수의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 그리고 윤준호, 장규빈, 박민준 선수가 있지만 정말 양의지 외에 그 다음 백업 포수 자리를 놓고 이승엽 감독도 무한 경쟁 체제를 선언한 만큼 뭔가 93년, 94년생 장승현, 안승환보다는 그래도 수비에서의 어떤 경험치라든가 어떤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다소 과감하게 박유현과 그 외에 나머지 어린 선수들을 좀 백업 포수로서 좀 적극적으로 1군 경험치를 먹이면서 키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 장승현 선수는 실제 작년부터 시즌까지 타격적인 면에서 너무나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빼보는 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타자입니다. 허경민, 이유찬, 박준영, 박지훈, 김민혁, 강승호, 전민재, 김재호, 송승환, 정수빈, 김재환, 김대한, 김인태, 홍성호, 조수행, 양찬열, 김태근까지 총 17명의 선수를 저는 묶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김민혁 선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민혁이 계속 지금 몇 년간 터질랑 말랑 내년엔 터진다라고 계속 지금 몇 년째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재작년 시즌 같은 경우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이제 좀 1군에 정착을 하겠다라고 했으나 다시 이번 시즌 좀 폭망한 시즌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푸처스에서는
팀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올려주고 있지만 1군에 올라오면 뭔가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민혁 선수를 정말 이제는 좀 놔줘야 되나? 뭐 양석환이 데뷔를 한다 했을 때 양석환의 이적을, 양석환이 사실 뭐 타 팀으로 이적할 확률이 여전히 좀 높다고 보는 가운데 김민혁이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이번 시즌에 좀 보여줬더라면 사실 이 정도로 양석환에 대해서 저희 팬분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않을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만큼 좀 김민혁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큰 가운데 과감하게 김민혁을 좀 풀어야 되나 라고 봤지만 뭔가 정말 이렇게 돼서 풀어서 뭐 만에하나 타팀 가서 좀 터질 것 같아요. 김민혁이 뭔가 타팀 가면 정말 장타가 터질 것 같은 뭔가 그런 좀 느낌도 들어서 일단은 한 자리 묶어봤고요. 그리고 박계범 선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박계범을 묶었는데 이번에 묶지 않은 이유는 사실 지금 두산 베어스의 내야진이 뭐 3루수의 허경민 정도를 제외한다면 확실한 주전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유격수라든가 2루수라든가 1루수도 만약에 이제 양석환이 이적을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내부에서 엄청난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내야 뎁스가 뭐 엄청 타 팀에 비해 두텁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쓸 수 있는 자원들은 멀티 포지션 이상으로 다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3루수에 뭐 허경민 그리고 박준영도 가능하고요. 뭐 유격수 자리에 김재호와 함께 이제 뭐 박지훈 선수도 있고 올 시즌 2라운드로 들어오게 된 뭐 여동건 선수도 처음에는 2군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다만 좀 좋은 기량을 빨리 프로에서 보여준다면 1군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강승호, 뭐 이유찬 그리고 1루수에 김민혁 선수 포함해서 뭐 홍성호를 1루로 기용하겠다는 방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박계범 선수가 96년생으로 뭐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딱 그 어떤 중간 라인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면 박계범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감하게 35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한번 제외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두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이 두 자리는 이제 군입대한 선수들 가운데서 남호우 선수와 최세창 선수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둘 다 충분히 제대하고 1군에서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링과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남호와 최세창까지 이제 총 35명의 보호 선수 명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산 베어스 1군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한때 많이 보여줬던 그런 자원들이 많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승진이라든가 투수 이형범 선수, 뭐 박소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승현, 안승한, 그리고 권민석, 또 서예일, 박계범 등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 보호 선수 외 이제 제외 선수 명단으로 좀 가게 되면서 어쩌면 타 팀의 콜링을 받고 이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수혈은 무조건 선수 이탈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두산의 순번이 왔을 때 정말 타 팀에서 좋은 어떤 필요한 자원이 있다면 과감하게 좀 지명을 해서 전력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말 뚜껑이 열리게 되고 어떤 이제 구단별로 누구를 지명하게 될지도 우리 두산 베어스에서 아쉽게 타 팀으로 이적하는 선수들, 또 이제 우리 팀으로 영입될 선수들이 다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우리 팀에 오게 될지, 어떤 선수가 떠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2차 드래프트의 성공을 기원하며 렛츠고 베어스!